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를 믿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싸잡아서 유대인이라고 해요. 왜 싸잡아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굳이 이걸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이거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서만 나오는 구분 방법입니다. 오로지 저스트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 성경이라는 경전, 아니면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을 때 보는 그 경전 중에 토라 있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 구약 성경에 5개의 모세오경, 5개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토라인데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냥. 그거만으로 히브리는 이런 거다, 이스라엘은 이런 거다, 유대인은 이런 거다, 달리 보는 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그냥 각툭튀한 것들이 대부분 많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그때요 막 목에 틴대 세우고 아는 척 하려고 막 엄청 진지하게 막 나누려고 한다? 되게 부질없는 짓거리예요. 그런 거 일단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스라엘 편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들을 저격한 겁니다. 그 인간들 지금 자기 아는 척들 하는데 그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되었든요,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뭐 좋다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난 이스라엘 민족이야, 본인 스스로 난 히브리인이야, 본인 스스로 난 유대인이야, 이렇게 자칭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살아왔고 지금도 전 세계에 살아요. 미국에도 꽤 많이 살아요. 그리고 유럽에도 많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뻥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되게 미국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실하게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 후원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와 어떤 그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가라로 본인 스스로 난 유대인이라고 뻥카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유대자본의 그 대출이라던가 저금리 차관이죠,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가라로 뻥카 치는 유대인들도 꽤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는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여기저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유럽에서 이미 몇백 년, 1000년 넘게 살아온 유대인 가문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지역들이 있어요, 유럽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대의 중동과 화토권에 있던 요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식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 왔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도 싹 다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이 사람들만 유대인이라고 좀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엄폐가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오히려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감히 유대인들은 혈통이 이래야만 유대인이고 이런 얘기한다? 그거 굉장히 부질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지역에서 온 유대인냐에 따라서도 폴란드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프랑스계 유대인, 너무나도 다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대인이라는 존재, 그냥 이제는 유대교 믿으면 그냥 유대인이구나, 그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그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살아왔다, 소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다가 국가 세우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죠. 정말 큰일 날 얘기예요. 저번 편에서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은 러시아나 소련,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와서 건국 세력이 됐어요. 여기 터잡고 살던 사람들이 주요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요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옹기종기.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완전히 프레임을 바꾼 아이폰 15 프로와 함께 일상의 프레임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랑 거의 비슷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대부분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랑 가나안 땅이 거의 조금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역사학자들이 근거가 없다.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신학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무리 교수님들이더라도 웬만하면 신학을 중심으로 잘 좀 하셔야지,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그 역사학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좀 무리가 있어요. 신학 역사학자하고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 지금 티격태격하는 게 있는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 이게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예요. 간다요가 저번 편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옛날에 있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거의 사실상 마지막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조차도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싸우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요게 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그죠?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12개의 부족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12개로 나뉘어졌는데 여기서 또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은 골리앗이랑 맞다이 깠다는 그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이 12개의 민족을 다시 통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런 관계였어요. 사이가 좀 더러웠어요, 둘이. 아무튼 간에 이 사울과 다윗이 아까 말한 그 12개의 부족을 합쳤대요. 그게 이스라엘 왕국인데 솔로몬이 왕이었던 1대 왕이 사울이야.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4대 왕이 여로보암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계보인데 지금 여로보암부터는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분열이라고 써있어요. 북이스라엘.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요 밑에 있던 애들이 갈라져 나가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 왕국이었던 거예요. 위에 애들은. 근데 밑에 애들은 남유다 왕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가 생기죠. 이 분열기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역사학자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통합된 형태가 실제로 맞느냐 아니냐 아니면 느슨한 그냥 여러 부족들의 연맹체 정도였느냐 요거에 대한 감론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나중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박살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박살나요. 각각 둘에게 박살납니다. 이 이후에는요 유대인들의 국가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도 다시 한번 보죠. 이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근데 하스몬 왕조들이 맺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모를 프로 불편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런 국가가 있었어요. 기원전 140, 기원전 37